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제법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면서 초여름 기온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정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서는 일자리와 저소득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경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투자 유치 20조 원이 과연 현실성 있는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2018년 3, 4분기 144만 3천 명에서 2019년 2, 4분기 143만 6천 명으로 지사님 임기 1년 사이에 무려 7천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여 경북이 일자리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의 관광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내국인 관광객 30만 명이 줄었고 경주 월정교 복원이 충분한 고증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완공된 경주 월정교의 경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 양식으로 복원하였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가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경상북도의 농업 정책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6만 원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도 내 농가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4.07%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고작 2.13%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2차 전지 벨트 조성도 제기됐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생산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혁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에 투태를 해서 포항은 R&D가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R&D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생산은 구미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소재 생산 공장이 구미 만들고 또 경상북도는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산업국의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 등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어제 울산에서 벤처 창업 기업 혁신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한 주제 강연에 이어서 세계 도시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세계 도시 헤어룸 동맹은 R&D와 도시 인프라, 문화, 교류 사업 등 3대 분야에서 22개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포항 제철소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 지하에 매설된 LNG 가스관을 훼손해 다량의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용광로가 밀집한 제철소 특성상 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엉터리 관리 감독에다 사고가 난 뒤 하루가 지나서야 늑장 신고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길다란 쇠막대기가 지하에 매설된 LNG 가스관에 꽂혀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포항제철소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가 직경 400mm 크기의 LNG 가스관을 훼손했습니다. 가스관이 6cm나 찌그러지면서 찢어진 틈새로 다량의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대형 용광로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점화가 돼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주변 설비나 어떤 인명 피해도 컸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하에 매설된 LNG 가스관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아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입니다. 시추 작업을 할 경우 지하 가스관의 안전을 위해 감독관을 배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고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지만 포스코 건설은 자체 수습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늑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있는 것들을 신고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죠. 포항제철소 지하에 매설된 LNG 가스관은 무려 4km에 달합니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외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철소 안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지금까지 작업이 됐던 걸로 저도 봤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측은 사고 이후에도 현장 접근은 물론 공식 인터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공모 사업에 따라 포항중앙상가 등 7개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전통시장과 상가는 최근 야시장이 형성된 중앙상가와 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시장, 큰동해시장, 대해종합시장, 장량 성도시장, 죽도 농산물시장 등입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가 출하되고 있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 농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 산림조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송이 선별과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군의 송이 공판장.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따온 송이를 품질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3등 0.29. 0.29. 작년보다 사흘 늦은 지난 15일부터 수매가 시작됐지만 예년 이맘때 하루 평균 2톤에 육박하던 수매량이 올해는 200kg을 밑돌고 있습니다. 늦여름 생육기의 기온이 포자에 적합한 25도를 훨씬 넘는 고온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작황이 흉작입니다. 작년에 10분의 1도 안 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는 한 시기가 늦어가지고 어떤 사람 비가 오면 올라오니까 가는 게 그건 땅 밑에 거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지난해까지는 송이 등급 선별 작업을 산림조합 직원들이 전담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주민 20명이 전문 교육을 받고 투입됐습니다. 등급 판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또 생산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또 등급이 정해진 송이를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매하던 관행을 없애고 올해부터는 민간 수집상들과 함께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송이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가격은 최하위라는 생산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산림조합도 상사들과 똑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함으로써 가격이 상승되고 또 그만큼 우리 생산자들의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이 물량 부족으로 1등품 가격은 1kg에 40만 원 안팎으로 아직까지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태풍 타파가 지나간 뒤
기온과 습도가 생육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채취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산 농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본격 송이철을 맞아 울진에서는 금강 송송이 축제가 다음 달 3일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개막해 나흘간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송이와 울진 한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고 친환경 농수산물과 전통술 직판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송이 산지에서의 채취 체험과 금강소나무 군락지 탐방,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도 마련됩니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권 규탄이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장외 세력 대결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학계와 법조, 전직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실망을 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해 정의를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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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나라가 위기라며 기독교계 처음으로 삭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이래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뒷짐지고 있음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조국 장관에 대한 거침없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청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대구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는 등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는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대규모 수사 인력을 쏟아부은 검찰이 그에 걸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권 규탄과 사법 개혁을 외치는 엇갈린 주장의 장외 세대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가 2년 연속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지역 안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가지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주는 설치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도는 국비 161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포항과 경주, 영덕 등 11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통상 사과 가격은 추석이 지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청송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허동진 씨가 지난 20일 받은 거래 정산서입니다. 홍로 사과 39상자에 11만 9천 원, 한 상자에 3천 원인 셈입니다. 상자당 2, 3만 원은 돼야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뺀 본전이어서 이 상태라면 파는 족족 미치는 장사입니다. 14년 됐는데 사과 가격이 이래 되는 거는 처음입니다. 40상자 팔아가지고 11만 원 손에 쥐고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오를까 싶어 따서 쌓아도 나봤지만 값은 오르지 않고 색이 변하거나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짝당이 한 2만 원은 안 돌리겠나 싶은 생각에서 냈더니만은 9,800원 치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진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을까. 사과값 폭락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장수군에서는 사과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집회도 열렸습니다. 추석 직후인 지난 16일 기준 홍로 10kg당 평균 가격은 3만 6천 원 선, 지난해의 6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올해 기후가 좋아 생산량이 늘고 소비는 저조한 게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면서 일찍 출하하지 못한 사과가 같은 시기에 몰린 탓도 있습니다. 최고의 조건이 됐어요. 모든 농작물이. 이제 경기 침체에다가 소비 부진이 첫째 원인이고, 근데 부사 가격도 또 걱정이 돼요, 앞으로요.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낙과가 발생하면서 사과 가격이 나아질 거란 예측도 있지만 농민의 시름을 달래기엔 역부족입니다. 동시에 사과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10년간 사과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축구장 1,900개 이상 늘었습니다. 또 사과값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손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 분야 10명과 일반 분야 15명 등 25명이며 앞으로 2년간 시정 참여와 공직자 부조리, 비리 등에 대해 감시 활동을 펼칩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하지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때로는 화투나 술자리 위주로 흘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경로당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경의 농촌마을 경로당. 구령과 함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진행 아래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선생님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흥이 나면 막 인나 서서 치고 진짜 재밌어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경로당에 모이면 화투를 많이 치시잖아요. 그러면 또 정적인 그거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뭔가 활동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뒀어요. 노인들의 운동과 여가 활동을 돕는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다음 달부터는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8,000개의 경로당 전체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해 한 명당 5곳의 경로당을 담당합니다. 행복도우미는 레크리에이션과 생활체육, 사회복지와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갖춘 강사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합니다. 복지 코디네이터까지 겸한 경로당 도우미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지자체와 3대 7로 올해만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강사 수급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래는 한 350명 정도가 출발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2,000명 정도 할 예정인데 금년도 교육을 통해서 10월 달부터 현장에 배치가 될. 어제 발대식을 갖고 소양 교육을 마친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다음 달부터 도내 경로당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기로 했던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가 일주일 연기돼 10월 5일 개최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주말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해안둘레길 일부 구간이 파손됐고 해안가 쓰레기 때문에 행사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자유 주제로 창의성과 적용성, 협력성, 실용성을 평가 항목으로 오는 11월 최종 입상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경주시는 공모전을 통해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제법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선선하겠는데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면서 초여름 기온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이 25도, 경주가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이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